자, 우리가 방어작용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빔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차 방어, 2차 방어. 1차 방어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선천성 면역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면역이 뭡니까? 면역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73페이지 오른쪽에 면역이 길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 방어하는 기능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면역은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 방어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게 간단한 정의죠. 병원체, 우리가 지금 봤던 여러 가지 병원체 봤었죠? 그러한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 방어하는 기능을 면역이라고 한다. 선천성 면역. 태어날 때부터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어작용은 후천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획득 면역이다. 또는 뭐 적응 면역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일단 선천성 면역, 1차 방어선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선천성 면역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미생물들, 그런 병원체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하여 반응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비특이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비특이적 방어, 비특이적 면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병원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에 대하여 반응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비특이적 방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천성 면역이 작동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발달되기, 활성화되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죠? 초기 감염이 중요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천성 면역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 방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특정한 병원체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방어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이물질들, 대부분의 이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고 이거는 특정한 병원체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해서 특이적 방어다 이런 표현을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수시간 내에 작동하게 되는 감염 초기에 신속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서서히 이제 1차 방어가 일어나고 서서히 활성화돼가지고 진행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전에 한번 감염됐던 적이 있다면 훨씬 더 2차 방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서 진행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감염되었던 적이 있다면 훨씬 더 2차 방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1차 방어와 2차 방어를 잠깐 분류해 봤는데 1차 방어는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방어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몸에 피부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1차 방어벽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쌓여있지 않은 부분, 뭐 소화관이라든지 뭐 호흡관이라든지 그죠? 뭐 눈이라든지 이런 데는 점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코 속 이런 것들은 점막이 있고 점막에는 이제 점액들이 이제 묻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눈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는 뭐 라이소자임 이러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 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뭐 세균 같은 것들을 죽이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위액 산성 물질 또는 뭐 땀의 약산성 물질 이런 것들이 화학 물질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여러분 수능에서 뭐 구체적으로 낼 만한 것들은 없죠. 여러분 쉽게 아시기를 뭐 피부가 이제 1차 방어벽이 되겠구나. 그리고 피부가 덮어져 있지 않은 부분은 점막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덮여 있구나. 그리고 점막에는 점액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들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물리화학적 방어벽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내부 방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부 방어. 이게 뭐냐면 식균 작용. 다른 말로 식세포 작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것부터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부터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다. 염증 반응이 이제 식균 작용과 이제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요 내부 방어의 식균 작용, 염증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보실 텐데, 자,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쭉 글로 나와 있는데, 요걸 그림으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증 반응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염증 반응과 함께 뭐도 함께 볼 거냐? 식균 작용도 우리가 함께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식균, 균을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죠. 자, 피부에 이제 어떠한 날카로운 물질에 찔렸습니다. 혈관을 찌른 건 아니고 이 피부가 지금 손상이 됐어요. 피부가 손상되면 여기에 들어온 세균 같은 것들이 비만세포, 이게 뭐 여러분들 일종의 이것도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를 자극하여서 여기 이물질들이 백혈구를 자극해가지고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화학물질을 분비하면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모세혈관 벽에 이제 틈이 생기죠. 틈이 벌어집니다. 이 틈이 커져요. 모세혈관에 이 얇은 구멍이 있는데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혈액의 투과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혈액이 이 상처 부위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상처 부위로 몰릴 때 뭐도 함께 가냐면 이 백혈구 함께 빠져나가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들 보시는 것처럼 이 구멍이 절대로 이 백혈구가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는 안 되죠. 근데 백혈구는 특이하게 아메바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요. 특이한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는 혈구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세혈관 벽을 통과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혈구 중에서 뭐 적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과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러한 백혈구는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이한 운동에 의해서 모세혈관 벽을 통과해서 이 전쟁터, 이물질이 들어온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혈액이 이쪽에 모여요. 그래서 붉게 보입니다. 혈액이 모이고요. 열도 나고요. 그죠? 열도 나고 붓고요. 부어요. 부종. 그 다음에 통증도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혈액들이 이쪽에 몰리니까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쪽에 혈액이 몰리다 보니까 붉게 보이고 혈액이 이제 뜨끈뜨끈하잖아요. 열도 나고, 그죠?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통증도 생기는. 왜 통증이 나타날까요?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처 부위에 아파야 그 부위를 덜 쓰겠죠. 그래야 이제 세포가 다시 재생하고 또 세포가 다시 재생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다시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겠죠. 자꾸 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통증 같은 것들도 함께 유발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식균 작용을 얘기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백혈구들 대표적으로 뭐 호중성 백혈구라든지 호중구라고도 불러요. 호중구 이런 거라든지 또는 배식세포 이것도 다 백혈구의 종류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자신의 세포로 자기의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뭐를? 세균들을, 이물질들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백혈구 안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얘네들을 뭐 하는 겁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세균을. 그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식균 작용 또는 식세포 작용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